네, 안녕하세요. 한국실내환경협회 환경실무정책위원이자 주식회사 타비오 대표 편창선입니다. 요지는 이런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아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 탄소 관계로 인해서 막 지진, 사막에도 눈이 오고 홍수 나오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촌에. 그래서 그 대응으로 이끼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 아마존이 2030년 중반쯤 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들을 보면은 무단 벌채에 의한 것도 있고, 산림의 화재로 인한 것도 있고, 최근에 발표된 과학계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산림이 노후화돼서 한 38% 정도의 노후화로 인해서 탄소로 저장됐던 목재가 썩으면서 다시 탄소를 배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숲은 중요한데 우리가 도심 속에서 나무를 끼고 살 수 없어서 그 대체 식물로 떠오르는 게 천연 이끼입니다. 천연 이끼는 선태 식물로 영하 40도에서 상온 70도까지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심 속의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기 정화, 기후 변화 대응에 탄소 저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끼를 접목해서 도시 생태 마을로 가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가 이끼 타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m, 3m 벽체로 이끼를 식재해서 벤치에 도심 속에 갖다 놨는데 그 공기정화 효율이 발표된 거로 의하면 275그루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면 얕은 산 하나가 도심 속에 3m, 3m 패널로 온 건데 그 정도로 활용도를 높여서 아시아 같은 데서는 빽빽한 도심 속에 홍콩에도 한 5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로 보고되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곳은 아시아에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재배 단계부터, 재배량도 우리나라의 뭐 몇백 배에 달하지만 재배 단계부터 탄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옥상, 녹화부터 지붕에 덮거나 벽체 모든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열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붕이나 옥상을 이끼를 재배하면서 이끼를 키우게 되면은 열섬 현상, 단열 효과가 있어서 실내 온도가 5도에서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도 실내에 있는 에너지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옥상에 식재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덜 쓰니까 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10에서 40%의 녹화 의무에 달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최고 200만 엔, 70%, 200만 원 하나로 한 대략 2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이 돼서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속의 이끼를 도심에 접목하는 일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이끼를 뭐 만년초처럼 홍보해서 적용시키기도 하는데 실제 실패 사례들도 있고 잘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드리면 한국의 사례인데 한국 인천 주안오동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이끼를 도심 속에서 이끼를 활용해서 기후변화, 탄소 저감, 공기 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선순환되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은 마을 회관, 관공서, 복지관 이런 곳 옥상에서 이끼를 재배해서 벽체라든가 학교 등굣길에 가드레일에 이끼를 식재한다든가 옥상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 키운 이끼를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에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체험학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변화 탄소 저감에 대한 교육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우리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일들은 선진국의 사례도 많고 정책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당장 이제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끼는 재배 단계부터 탄소를 저감합니다. 지금 산림청과 업무를 보는 팀도 있고요. 이제 산림에다가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에 이끼를 식재해서 다시 산림 복원을 빨리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소 상세권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이끼를 재배해서 아까 주안 5동처럼 이끼를 재배해서 선순환시켜서 노인 일자리로 물 주는 일자리가 그 재배된 이끼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일부 추진하는 한전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전신주, 에너지를 배달하는 전신주에 이끼, 도시형 이끼 블럭을 매달아서 도시나무로 에너지 배달부가 산소 배달하는 이런 형태로 도시에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의 일부를 이끼를 재배하는 형태로 해서 농민도 참여시키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끼를 재배해서 도심의 공기정화 식물로 배치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녹화 사업을 위해서 이끼를 적용해서 그런 정책이라든가 사례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선진국을 좀 이끼에 관한 선진국에 좀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나.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 제품이라 이런 방식들을 도입해서 한국의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저랑 같이 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옥상에서 재배해서 노인 일자리부터 재배 단계부터 노인 일자리 분들이 그 노인분들이 매일 쓰레기를 줍는데 담배꽁초만 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끼에 물 주는 역할을 하시니까 당신들도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고 뭔가 식물에 생명력을 부여하니까 그 재배된 이끼로 선순환돼서 학생들 유치원이나 복지관 이런 데서 체험으로 DIY해서 이끼를 화분으로 만드는 역할도 하고 이런 선순환되는 구조들이 보니까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 하고 계시는 게 저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 교육부의 관심도 필요하겠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뭐 기후변화 대응 뭐 탄소 저감 하는데 우리가 막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나 잘 버리고 이런 것들인데 교육 차원에서 목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고 이끼가 활용할 수 있는 이끼를 활용해서 공기 정화, 탄소 저감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체험으로 식물을 식재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화하니까 아이들도 만족감이 되게 높았고요. 그로 인해서 노인들이 또 교육에 참여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도 깊어져서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자연 속에 있는 이끼가 실내에 들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그 중에 이제 공중 실내 습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요. 습도라든가 조도, 그래서 간접광이 됐던 습도에 대한 부분들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만 주기적으로 해주면은 이끼를 실내에서 키우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학계 발표에 의하면은 자연숲보다
관리되는 숲이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에게 10배 정도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관리되지 않은 숲은 썩기 마련이고, 관리되는 숲은 관리를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맞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오래된 썩은 숲들은 탄소 배출원이 될 수 있다고 더 사이언스 플러스에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최근에 광고를 하는 거 보면은 목재주택을 100평방미터의 목재주택을 지으면은 탄소가 40톤을 저감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는 일을 하고 목재로 탄소를 저장합니다. 근데 오래된 나무는 50년, 100년 된 나무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썩거나 그러면은 그 나무에서 탄소를 다시 배출하죠. 그래서 아마존의 38% 정도가 노후화돼서 그 썩은 고목들이 탄소를 다시 배출한다고 그래요. 그거 사실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나무가 굉장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이탄 습지라든가 여러 논문에 의하면은 달리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여태 나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나무 밑에 있는 이끼가 탄소 저감에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나라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봐요. 오래된 나무는 잘 써서 잘 사용해서 주택이라든가 액자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활용해 주는 게 탄소 저감이고, 나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썩은 나무가 다시 탄소로 환원되는 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써주면 탄소 저감이 됩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도심에 적용될 때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이끼를 활용해서 도심 속에 공기 정화하고 선순환 생태 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연 속에 있는 이끼를 도심 속에 적용해서 여러 형태로 수직화, 우리 집 담벼락, 옥상, 실내 이끼 타워 등을 통해서 보급을 할 계획이고요. 크게 나아가서는 이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탄소 흡수 벨트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하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아라뱃길 쪽에 인천, 김포 이렇게 통해서 대기 환경 오염원들이 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끼 재배 단지, 탄소 흡수 벨트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 거기서 재배된 이끼는 도심 속으로 다시 분할해서 공기 정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생태 마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